장동혁, 공천 정권을 줬던 이정현의 옐로 카드를 내밀었다. 사실상 옐로 카드. 처음에 이제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발탁한 인물이 뭐 장동혁 대표죠. 그리고 이렇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공천을 했는데 상당히 좀 거칩니다. 이정현 위원장이 상당히 거칠게 지금 공천 작업을 하는 바람에 여기저기서 내정설 이런 것들이 막 나오죠. 대구 같은 경우는 이진숙 내정설을 했다가 또 최은석 전 CJ 그 대표했던 그 내정설, 그리고 그 대구 충북 김영환 도지사가 컷오프된 충북에는 김수민 내정설 이런 것이 나오고, 또 이번 그 지방선거부터 인구 50만 이상은 중앙당에서 공천 심사를 하기로 했죠. 그런데 가령 포항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포항에서 이 4명으로 컷오프를 했는데, 그러니까 컷오프를 하고 4명으로 압축을 했는데, 이 컷오프된 사람들이 여론조사에서 거의 다 상위권에 있던 사람들이 다 컷오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이정현 그 공관위원장이 정말 매끄럽게 지금 하지 못하고 있어서, 더 이제 혼란을 가중시키는 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저런 내정설까지 막 나오면서. 그렇게 되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특히 파열음이 확산되고 있는 대구하고 충북 이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글을 올려서 더 이상 갈등이 커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대구와 충북 경선에 관해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이정현 공관위원장께서 해당 지역 정서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공정한 경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은 굉장히 일종의 경고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의를 준 셈이죠. 그런데 그 전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사퇴를 했다가 다시 복귀를 할 때 내가 장동혁 대표에게 정권을 위임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본인이 아마 지도부하고 상의 없이 막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 같은데, 정권을 위임받았어도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이 지도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정권을 위임받았다는 것은 그래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지도부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누구 내정설까지 막 흘러놓으면은 이거는 공관위가 이를 매끄럽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특히 명칭이 공천관리위원회죠. 그전에는 공천심사위원회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거의 하향식 공천, 진짜 누구를 내정을 해서 전략 공천을 하거나 단수 공천을 하거나 이런 시절은 공천심사위원회라고 했는데, 요즘 각 당이 전부 다 공천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상향식 공천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회라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이 공천심사위원회처럼 이렇게 하니까 장동혁 대표도 옐로카드를 던지는 상황이 됐는데, 자, 어쨌든 이제 정리를 해야죠. 정리를 해야 되는데, 대구 지역구 의원들은 어제도 공관위에 인위적인 컷오프가 아닌 공정한 경선을 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고, 지금 충북에서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컷오프가 됐고, 그 다음에 김수민 내정설 여파가 계속 이어지는데, 일단 오늘 김영환 현 지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다 이제 공천에 붙이기로 했고, 하나씩 이제 정리를 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다른 지역도 가령 경북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코리안 시리즈 방식으로 하고 있죠. 지금 이철우 지사는 딱 결선에 올라가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오늘 여론조사를 통해서 본경선 진출자가 결정이 됐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뽑혔습니다. 그 이강덕 전 포항시장이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탈락을 하고 김재원, 이철우 두 사람이 이제 맞대결을 해서 공천을 받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충북은 컷오프된 김영환 지사를 제외한 신승자 전원이 경선을 치르기로 했고, 자, 이 상황인데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대구시장이죠. 대구시장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저도 계속 그 시나리오 이런저런 것들이 있다고 설명을 들었고 또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고 했지만은 가장 지금 그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이게 중요도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김부겸 전 총리의 출마가 거의 100% 확실해졌습니다. 이제는. 저도 들은 이야기들이 있고 곧 출마를 선언할 거다. 그런데 만에 하나 김부겸 그 총리에게 대구를 뺏기면은 이거는 정말 국민의힘은 설당이 없어집니다. 말 그대로. 텃밭이 점령당하는 거고, 그럼 국민의힘은 해산을 할 정도로 설당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지금은 대구시장 무슨 뭐 대점설 이런 게 다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김부겸과 맞서서 지킬 수 있는 대구시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가장 크게 패한 것이 2018년이죠.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치러진 뭐 남북 뭐 평화 뭐 위장평화쇼라고 불리기도 했던 그때 전국 17개 중에서 국민의힘이 대구하고 경북만 차지하고 다 뺏겼습니다. 물론 제주도는 그때 원희룡 무소속으로 됐지만 나머지 전부 다 민주당이 다 가져갔는데 대구 경북만 딱 남았죠. 그런데 이번에 자칫하면은 대구까지 다 날아가면은 이거는 국민의힘 존립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경쟁력 있는 인물을 내세워야 된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러면 지금 지역 그 언론에서는 무조건 지금 그 후보 등록을 한 9명 전부 다 경선에 다 붙여라. 그것이 1차 경선, 2차 경선 하든지. 자, 그래서 가장 경쟁력 인물을 있는 인물이 김부겸과 맞서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누가 그런 가장 경쟁력이 있을까? 물론 앞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경선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여론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대구 경제신문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하나는 1대1 가상 대결입니다. 이 조사에서는 1대1 가상 대결은 김부겸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진숙 이렇게 맞붙을 경우를 내놨습니다. 그 그래프를 보시죠. 자, 가상 대결을 했을 때 그러니까는 국민의힘에서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이 이 후보가 되고 민주당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후보가 되면은 이게 오차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이진숙 후보가 41.7%, 김부겸 후보가 39.5%, 오차범위 아니죠. 김부겸 후보는 그전에도 대구에 출마할 때마다 한 40%는 계속 가져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어제 제가 소개해드린 어떤 시나리오 하나가 있죠.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 그러면은 저기 주호영 의원이 들어가면은 100% 김부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후보를 내정해놓고 그 후보가 그러니까 한동훈이 출마하지 못하도록 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면 안 된다. 막 이런 거 지금 할 때가 아니고 무조건 김부겸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김부겸을 막지 못하면은 국민의힘은 정말 설당이 없어집니다. 그 상황에서 자, 지금 이제 이 여론조사에서 가상 대결은 두 사람만 했습니다. 지금 9명이 출마를 했는데 경선에. 다음에 그러면은 이 다자 대결은 어떻게 되느냐. 다자 대결. 그러니까는 누가 지금 현재로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느냐. 그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구경제신문인데, 여기 보면은 이
대구시장 출마가 거론되는 인물을 대상으로 다자대결 조사 결과는 김부겸 32.8% 가장 높게 나오죠. 자, 파란색 하나가 가장 높게 나옵니다. 김부겸. 그 다음에 빨간색 국민의힘이 쭉 나오는데 이진숙 28.2, 그리고 추경호 9.5, 주호영 9.0, 윤재욱 4.7, 유영아 3.0 이 순으로 쭉 나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여기서 저 빨간색은 후보가 한 사람이 되면은 다 이제 합해지니까 좀 승산이 더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만에 하나 주호영이 무소속으로 나오면은 저 파란 여기서 대구시장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금 가장 시급한 국민의힘 대구시장의 현안이다. 그리고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는 누가 좋으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고 하나의 여론조사입니다. 다른 여론조사는 또 다르게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추이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온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진숙 30.6%, 그 다음에 주호영 16.3, 2위고 3위가 추경호 12.1, 그 다음에 윤재욱 5.6, 유영아 4.7인데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할 경우,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를 하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어종이 상당히 중요하죠. 후보를 뽑는데. 거기 보면은 이진숙 42.2, 좀 압도적인 우위입니다. 그 다음에 주호영 17, 추경호 15, 윤재욱 7.6, 유영아 6.9, 이런 순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저는 다 같이 경선을 치르고 뭐 1차 컷오퍼를 하든지 2차 컷오퍼를 하든지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 조사에서 보면은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죠. 갤럽 여론조사 뭐 이재명이 뭐 사상 뭐 최고치 갤럽 기준으로 뭐 지지를 받았다고 하는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갤럽 오늘 발표된 갤럽입니다. 민주당이 46%, 국민의힘이 20% 나왔는데 대구 경북을 보면은 갤럽 조사입니다. 민주당이 29%, 국민의힘이 28%. 1% 오히려 뒤졌다. 대구 경북에서. 그리고 가장 높은 것은 이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고 무당청이 41%나 된다. 대구 경북에서. 전국에서 무당청이 27%인데 대구 경북에서 41%의 무당청이 생겼다. 국민의힘에서 빠져나가서 민주당에는 안 가고 이렇게 무당청으로 빠졌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일단 제가 수치를 말씀드리는 거고, 자, 민주당 29대 28이죠, 국민의힘. 갤럽 조사.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이 대구 경제신문 조사에서는 대구 경북신문 조사에서는 그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27.2%입니다. 민주당이 그 대구에서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27.2%. 그런데 여기서는 민주당이 그 29%가 나오면서 더 많은 걸로 나오죠. 그런데 대구 경제신문 조사는 민주당이 그 훨씬 국민의힘에 비해서 더 지지율이 적은 53.7%입니다. 국민의힘이 53.7, 민주당이 27.2. 그러니까 이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거의 배를 앞서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갤럽에서는 1% 지는 걸로 나옵니다. 어느 게 더 정확할까요? 그거야 물론 뭐 조사 방식이 또 다르고 갤럽은 전화면접은 조사고 대구 경제신문 조사는 ARS 조사니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조사는 대구
경제신문 조사는 샘플이 대구에 사는 시민들입니다. 대구에 사는 시민들 800명 정도를 한 거고, 이 갤럽 조사는 전체는 다 1000명이지만은 대구 경북에서는 이 샘플이 96명입니다. 96명이면 100명도 채 안 되죠. 그러면은 한 명이 1%씩 막 움직이는 것, 결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갤럽에서 오늘 이 내용 가지고 대구, 경북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앞섰다. 그리고, 많이 무당층으로 빠졌다.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됐지만, 이 현지에서 직접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더블 스코어로 지금 아직은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어쨌든 대구가 민주당에 뺏기게 되면은 이 국민의힘은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되고 설당 말 그대로 그러니까 텃밭이니까 설당이 없어지는 이런 지금 지경이라서 무슨 뭐 내정설 뭐 이런 것들 다 때려치우고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